요즘 60이 넘는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관절의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어떠신가요? 어떤 걷다가도 걸을 적에는 악 하는 그 순간 몸이 안 움직일 정도로 딱 그 순간에 발목하고 이 전체가 묵직한 그 맷돌 같은 걸로 누른다고 그래야 되나? 붓고 물이 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빼러 다녔어요. 보통 때 걸어 다니면 다리가 절 정도로 아팠습니다. 예, 자다가도 통증이 있고. 55세 이상의 노인 약 8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움직일 때만 통증이 심하다가 병이 진행되고 관절 손상이 심해지면 염증과 통증이 악화돼 관절 자체를 교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로봇의 정교함이 결합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일권, 강질환 원장과 함께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술자가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CT라든지 MR을 가지고 3차원 입체 영상을 가지고 먼저 수술 전에 미리 환자의 그 사이즈 같은 거를 정하고 우리가 그 들어가서 수술할 때도 로봇 팔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절삭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의 장점은 로봇 수술 중간에 이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같은 거를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 의사의 눈으로만 의존하는데 이거는 사실 숫자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가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로봇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절개가 적기 때문에 술 후에 초기 통증이 다른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좀 적고 아무래도 적게 열고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후에 출혈도 적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 정밀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의 범위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사실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출시돼 가지고 다 수술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안심하시고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가 되면 인공관절을 권하게 되는데요. 관절의 끝부분은 골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이 골연골이 단계가 진행되면서 균열이 생기고 벗겨지고 완전히 마모가 되면 4단계가 되는데요. 이것을 엑스레이로 비교를 해서 보면 이렇게 후기 관절염 단계가 되면 관절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위아래가 완전히 맞닿이게 됩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쯤 되면 뼈가 닿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연골 주사, 소염제 주사, DNA 주사 등의 이런 주사와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 보존적인 치료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이런 4단계가 되시면 뼈하고 뼈가 완전히 맞닿게 되고 이런 경우 그런 보존적인 치료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내원하시면 저희가 인공관절을 권해드리게 되지요. 꽃향기가 가득한 화요일 아침.
이곳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김두용 씨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다는 두용 씨. 식당 한 12년 정도 하고 그때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그만두고 이제 중간중간 아플 때마다 이제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약 다 먹고 치료하고 좀 나서만 막 그냥 지내는 것이 여태까지 이제 왔어요. 여기까지. 걸음 같은 어떤지 좀 많이 걷고 조금 이럴지게 통증이 좀 심하고 바닥 같은데 앉았다가 일어설 때 그럴 때 제일 불편하지. 그럴 때는 이제 팔을 꾹꾸리고 팔에 힘을 주고 이제 그래가 일어나야 돼. 집에 이제 가만히 있고 이러면 좀 수월하고 안 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이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늦기든 지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족들도 다 막 해라고 권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되었지. 오늘 수술로 몸과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꼼꼼하게 다 챙길 거니까 예. 환자분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 10분 정도 뒤에 내려가실 거거든요. 나중에 밑에서 다시 뵐 거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저희가 그 걱정하시는 통증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환자 상태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상태로 관절이 완전히 마모되고 또 그 마모가 진행되어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립위에서 보면 다리 전체가 약간 O형으로 좀 변형이 되어서 일상적인 보행이 좀 힘든 상태고 그동안 경구 소염제, 주사, 물리치료 등에도 이제 호전 없이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되어서 저희 의뢰에 내원하셨고 지금 인공관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의 눈과 엑스레이를 토대로 준비된 자료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3차원을 토대로 환자 맞춤형 정보를 얻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수술 전에 가상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 중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로봇 팔의 가이드와 의사의 협업을 통해서 수술 중에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절삭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빠른 재활 그리고 수술 후에 인공관절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용 씨의 가슴은 떨려옵니다. 처음 받는 수술이라 더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통증 없이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힘을 내봅니다. 자, 이제 수술실로 가야 하는 시간인데요. 의료진의 도움으로 수술실로 향합니다. 붕대를 감은 두용 씨의 오른쪽 다리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수술이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한 뼈의 절삭과 정교한 인공관절물의 삽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 개개인의 인대 균형, 인대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인공관절 수명과 빠른 재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인공관절 수술과 다르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특히 피부 절개보다도 안쪽 부분, 환자 근육과 관절막을 적게 벌리고 적게 젖히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 통증이 매우 감소하게 되고 수술 중에 수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재활 또 빠른 보행, 수술 후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공관절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수술의 장점은 수술이 정확하고 재생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출혈량과 색전증의 빈도가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로봇은 수술할 때 인공관절의 삽입을 위해 뼈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숙련된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예, 오늘 저희 미리 사전에 준비한 대로 깔끔하게 잘 진행되었고요. 수술 중에 특이사항 없이 잘 맞춰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취과에서 같이 회복을 돕고 있고요. 아마 회복되는 대로 곧 회복실로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두용 씨인데요. 수술한 지 열흘째. 이제는 제법 걸음이 편안해 보이네요. 수술하던 긴장한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여유가 가득한데요. 달라진 그녀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오른쪽 다리 뻐덩다리가 돼가지고 이래 오므려지지를 않았거든요. 화장실 갈 적에도 억수로 불편하고 이랬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그래도 아기가 영수라고 그 10일밖에 안 됐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주사도 안 맞았는데도 요것밖에 진통제도 안 맞았는데도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낳고 나면 이제 뭐 살살 구경도 좀 다니고 그지 좀 이제 재미있게 지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재활 받으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잘합니다. 이게 구부리는 각도가 네. 순식간에 한 번에 구부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아직 날짜가 많이 안 되셔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재활하시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다리도 이렇게 만지주고 하니까 그래서 억수로 마음이 참 좋아요. 제가 더 잘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이쪽에 있는 그림이 수술 전에 서서 엑스레이를 찍으신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양쪽 다 많이 달아 있지만 우측의 경우 특히 안쪽이 많이 좁아지고 완전히 안으로 휘어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셨는데요. 아직 수술하고 일주째 이제 날짜가 많이 되진 않으셨어요. 그 정도 되셨는데 지금 보시면 축을 깨끗하게 맞추어서 저희가 쉽게 걷고 빠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수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릎을 구부리는 재활 운동과 그리고 무릎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강화해주는 도수 치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잡고 서서 걷는 연습 함께 진행 중입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왼쪽도 좀 불편하셔서 이쪽 오른쪽이 정상적으로 재활이 된다면 곧 이번 중에 반대편 왼쪽도 함께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전영섭 씨. 석 달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1년 6개월 전에 여기 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오다리 이제 교정술로 하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운동을 배드민턴을 약 한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가격형 운동이다 보니까 연골이 많이 따라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보통 때 걸어 다니면 다리가 절 정도로 아팠습니다. 예, 자다가도 통증이 있고 통증은 지금 거의 이제 뭐 사라졌는데 인공관절로 여타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후유증이 조금 있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붓기는 제가 봐서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 많이 꺾인 것을 지금 교정한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오랜 시간을 구부린 상태로 이 꺾인 상태로 쓰다가 이걸 펴놓으면 남자분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예. 이게 그 휘어진 것을 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활 지금 잘 받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흰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근육이 좀 얇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재활하면서 천천히 올려나가면 우리 무릎에 힘도 좀 더 생기실 겁니다. 열심히 재활해 보십시다. 예. 예. 전영섭 환자는 경남의 소재의 병원에서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반대편 무릎을 먼저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날짜도 오래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오른쪽 무릎도 이 수술한 부분의 쿠션이라고 불리는 베어링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 밖으로 좀 빠져 있어서 오른쪽 무릎 자체가 좀 흰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왼쪽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서 15도 이상의 지금 내반 변형이 생겼고요. 이렇게 다리는 붙어서 서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무릎이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두 발로 디디고 계시지만 실제 우리가 보행할 때처럼 한 발 한 발 딛게 된다면 이게 이제 한 발로 체중이 걸리면 더 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고 보시면 요 발목 요 뼈 자체 경골뼈가 많이 틀어져 있던 상태에서 정상 각도를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연수 환자분도 지금 재활을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이게 저희들 그 수술 실제 진행한 데이터입니다. 초록색 그림이 인공관절 삽입물입니다. 요 두께와 절삭 정도, 각도를 계획하고 수술 우리 마칠 때도 보시면 구부리고 펼 때 정확한 내측 외측 관절 간격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손으로 했을 때는 이 술자의 감으로 흔들거리는 정도를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이 간격 자체를 아주 깨끗하게 맞춘 것을 확인하고 보통 이렇게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아마 이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도 빠른 재활이 예상됩니다. 영섭 씨에게 가장 필요한 재활 치료 시간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운동을 하고 나면 통증 없이 잘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은 도수 치료도 받게 되는데요. 수술 후에 잘 꺾이지 않은 무릎은 도수 치료를 통해 근막을 풀어주고 관절 운동도 하면서 무릎도 많이 구부러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인공관절은 현재 의학 기술로는 관절의 골연골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근육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근육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력 강화하는 재활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의 반평생 이상을 이미 쉰 상태로 오랜 기간을 써오셨죠. 거기에 적응이 돼 있던 무릎을 저희가 각도를 정상 각도를 회복을 하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정렬을 바로 한 것에 맞게 근육 기억을 시키고 근육 재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안 아프니까 막 좀 이리 걷고 싶고 그렇습니다. 좀 걷고 이래야 운동은 다시 이제 뭐 배드민턴은 거의 이제 못하지 싶고 다른 뭐 골프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소녀 같은 모습으로 남편과 다정하게 길을 걷고 있는 정부연 씨. 항상 병원을 오는 날은 어릴 적 소풍 가는 마음처럼 설렌다고 하는데요. 통영에서 부산까지 귀찮을 만도 하지만 그녀는 이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수술 연후에 제가 이렇게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걸었는데 평소하고 다르게 도폭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걸음이.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하던 병원에 갔더니 바로 두 말도 안 하고 검사 안 하고 소견서를 끊어주고 저희 딸이 놀래가지고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수술 날 받아놨잖아요. 잡아놓고 취소하고 바로 일로 온 거예요. 그 병원 다닐 때 이기락으로 사기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격히 그 1년, 2년 사이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이 발목하고 이 전체가 그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묵직한 그 맷돌 같은 걸로 누른다고 그래야 되나? 이 다리가 이렇게 떨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이걸 밤에 또 몇 번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요새 무릎 상태는 좀 어떠세요? 네, 정상으로. 정상으로 잘 되세요? 네. 다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유 잘 펴지고. 한번 펴봐. 아유 잘 굽혀지네. 반대쪽은요? 반대쪽은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네. 아, 가만히 그래. 있으면 되는데 예. 차를 타거나 네. 움직이거나 네. 힘든 일 하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서야 그래.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무릎이 이제 닳으면은 결국 다닐 때 체중이 실리면 아파요. 그러니까는 무슨 행동을 할 때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 왼쪽 우리가 하고 그죠. 오른쪽을 그때 못 했는데 왼쪽 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 지금 굉장히 경과는 좋은 것 같고 수술 전 사진이에요. 보면 고관절 가운데, 무릎 가운데, 발목 가운데 사진이 지나가야 요 체중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선이 지금 보면 다 안으로 지나가요. 수술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 수술한 다리는 똑바르게 지나가요. 무릎 탁 가운데를 이렇게 잘 지나가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서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하니까 미리 계측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돼 있어서 좋고 뭐 결과도 좋고 그래서 일단 반대쪽은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그죠? 뭐 일단 날짜를 잡고 다시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부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상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퇴행성 관절염 그 시기를 말하면은 한 4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특히 좌측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먼저 좌측을 수술을 시행하였고
좌측을 수술 시작한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고, 뭐 아까 보셨지만은 관절 각 운동 범위나 이런 거는 정상 범위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아무래도 좌측에 처음 수술하고 우측으로 체중을 또 많이 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편했던 우측이 지금 다시 또 통증이 생겨서 우측에 대한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뭐 깊은 등산은 예전처럼 못해도 얕은 등산, 제가 등산을 많이 했었는데 못하거든요. 너무 아파 힘들하니까 제가 대신 아파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남편으로서 빨리 완치가 잘 수술이 잘 돼서 편하게 살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여보 힘들어도 잘 참고 우리 수술 잘해요. 예, 사랑합니다. 백명숙 씨의 아침은 향긋한 커피와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이지만 곱게 단장한 모습이 명숙 씨의 단아한 성격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여유로움도 잠시, 부지런히 청소하는 명숙 씨. 수술받기 전에는 이런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통증으로 일어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오래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집안일도 불편해했던 명숙 씨.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도 했지만 통증은 여전했다고 하네요. 배달 같은 거 다니고 하니까 그 2층 같은 데 3층 같은 데 다니고 하니까 계단 타니까 무릎이 관절이 빨리 망가지더라고. 붓고 물이 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빼러 다녔어요, 병원에.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지.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을 때도 힘들고, 앉으면 뒤로 휘떡 나자빠지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계단을 못 타는 기라. 계단. 그 요거는 이제 오래된 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탈 때도 한 개 올라와야 되고, 동창이나 친척집 잔치나 이런데 창피스러워 갖고 다리가 오자 심했거든요. 그런데도 못 가겠더라고. 오늘은 병원 진료 날입니다. 씩씩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이제 다 나은 듯한데요. 수술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제는 5층에서 걸어 내려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 요새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금 일단 오른쪽 무릎은 우리가 수술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고, 그죠? 왼쪽은 지금 무릎 인공관절 한 지가 한 8개월, 한 9개월쯤 됐네, 그죠? 그래, 여기는 좀 관절이 덜 심해가지고 절골술을 했고, 그죠? 봅시다. 좋네. 그래, 운동 많이 하세요. 다리 운동 많이 해야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인공관절 한번 한번 볼까요? 다리도 쫙 잘 펴지고 한번 펴봅시다. 아이고, 다 된다. 그죠? 결국에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건 자꾸 더 좋아질 거고, 결국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더 키워야 더 좋아집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인공관절, 왼쪽이 지금 인공관절 하셨고, 오른쪽은 절골술을 시행했고, 뼈는 이제 거의 많이 붙었어요. 이제 일상생활하고 걷고 힘주고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얼마나 있다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있다가 인공관절 하는 거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한참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관절이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평소에 걷는 것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 다리 근력 운동 좀 많이 하세요. 백명숙님은 2020년 작년 7월달에 처음으로 내원하셨고, 그때 양측 어깨 통증하고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좌측 무릎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먼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내던 중에 이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셔가지고 또 관절 내시경해서 어깨를 또 수술하시고, 제일 최근에는 그 우측 무릎에 교정 절골술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관절염 단계 자체가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다리는 O자, 다리를 P는 교정 절골술을 시행했습니다. 향후에 관절염 자체가 더 진행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한 5년, 10년 뒤쯤에는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공관절 한 무릎은 어차피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고 근력 많이 키우시고 하면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쓰겠다. 요새는 20년도 이상도 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제 우측 어깨가 아직 수술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회전근개가 너무 많이 광범위 파열이 돼가지고 아마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또 인공관절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릎이 똑바로 된 게 키도 커 보이고 자, 놈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 입니까? 걸음 잘 걷고 이제 안 아프고 물 차고 그런 게 없다 입니까? 다리 이제 완벽하게 다 그가면 이제 놀러도 갈 수 있고 뭐 등산도 할 수 안 있겠어요. 뭐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무릎이 너무 아픈데 막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데도 보면은 수술을 꺼려 하시고 뭐 잘 안 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또 무릎이 아프다고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평소에는 제가 볼 때는 다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 또 무릎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수면 패턴 악화 등이 원인이 돼 근육은 약화하고 관절에 좋지 않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층의 관절염 환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서 건강하고 멋진 인생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포근한 봄이 오면 주말마다 교회로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껏 꾸미고 멋진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봄날의 설렘도 잠시. 여성 질환으로 바깥 나들이가 부담스러운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봄나들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하는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허리라든지 그다음에 아랫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프죠. 굉장히 더부룩하고 찢어진다 해야 되나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저절로 흐를 정도의 통증이었거든요. 자궁은 여성의 몸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자궁의 주된 역할은 태아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 성장시키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궁의 건강 상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자궁과 연결된 다른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클 뿐 아니라 월경통을 비롯해 각종 여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성 질환 중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궁 근종입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비교적 흔한 자궁 질환이지만 요즘에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 젊은 층에서도 고생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고민인 자궁 질환과 요즘 많은 관심을 받는 집속 초음파 치료, 하이포 시술에 대해 김혜경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자는 생리를 매달 하기 때문에 내막과 난소가 회전이 진짜 빨라요. 내막에 내막 용종, 내막암, 자궁 내막세포가 자기 자리에 안 가고 다른 자리로 튀어 들어가는 자궁 내막증, 근종, 그 다음에 내막세포가 근육층에 파고들어서 여기서 자궁벽 자체를 두껍고 혹처럼 만드는 게 성근증. 그리고 자궁 입구 쪽은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용종, 자궁경부 이형성증. 그래서 내막, 근육층, 자궁 입구 이렇게 세 개의 종류, 위치 따라서 있고 여기서 탑은 아무래도 근종. 그 약과 수술 사이쯤 되는 시술 이렇게 대부분의 치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약물 치료는 결국 전부 항체 호르몬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 호르몬 두 종류가 있는데 남포 호르몬 얘는 키우는 애, 그리고 항체 호르몬 얘는 안정시키는 애. 저희 여자의 생리 주기 한 달 동안 내내 남포 호르몬 한 달 내내 나와요. 근데 항체 호르몬은 배란이 되고 나서 딱 2주만 나와요. 그래서 생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여자는 남포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많아져요. 초경은 빠르고 폐경은 늦고 애는 적게 낳고 그러면 생리하는 횟수가 당연히 많고 그러면 남포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난포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는 항체 호르몬을 약으로 주는 게 근종 증상 조절이라든지 이제 그 좀 커지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입으로 먹으면 그게 피임약. 팔뚝알에 매일 먹기 귀찮다. 그럼 팔뚝알에 3년치 피임약을 심어 놓는 방법이 임플라논. 예. 자궁 내에 저희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T자 모양 기구를 삽입해서 여기서 일정하게 약이 방출되도록 하는 호르몬 루프. 이렇게 입으로 먹냐, 팔뚝에 심냐, 자궁 내에 심냐 따라서 세 가지로 항체 호르몬 공급해드리는 방법이 약물 치료고, 수술은 아시겠지만 배꼽에 구멍 뚫어 하는 게 복강경.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쫙 쪄가지고 이제 넓게 개복을 해서 하는 게 이제 개복. 그리고 요새 로봇 있죠. 하이프는 이제 좀 이제 최근에 나온 기술이고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케이스가 많이 모이면서 이제 하이프도 하나의 치료로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자지만 칼을 대지 않고 이렇게 근종이나 성근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좀 환자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네. 흐드러지게 핀 꽃들과 바람마저 포근한 5월의 어느 날, 커피 향이 가득한 이곳은 오늘 하이프 시술을 하게 된 허솜결 씨의 집입니다. 몇 년 전 자궁 근종 수술한 이후에도 계속된 빈뇨 증상은 일상생활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통화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화장실을 뛰어가기 일쑤였고, 심지어 밤에도 1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깰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술로 그 힘든 일상과 작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복강경으로 근종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한번 이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종합 검진을 이제 받는 도중에 몸에 또 근종이 또 자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내원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게 잔뇨감. 남들 2번 갈 때 저는 5번 정도 가는 이렇게 횟수가 많더라고요. 복강경 같은 경우에는 입원도 장기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하이프라는 이제 제가 시술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내기가 힘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시술이지만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떨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후련한 마음이 크다는 솜결 씨.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방광이 잘 준비됐는지 우리 옆방에 가서 확인을 배총 바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이프 자체는 이제 종양을 수술을 다 뽑아내는 게 아니고 종양에 열을 가해서 요거를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예요. 매질이 딱딱하냐 물이 많냐 따라서 한 번에 치료가 끝날 수도 있고 한 2번 이제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치료 효과를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정할 거고요. 치료하시고 첫 이제 치료 효과는 아마 3개월쯤에 처음으로 판단이 될 거고요. 네. 3개월까지는 오히려 생리 때 출혈량이 많거나 생리통증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어요. 초음파 자체도 이제 몸에 해가 없으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의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이 수용성 조영제도 환자분이 전혀 이제 불편하신 게 없으세요. 저희 이제 간호사가 옆방으로 모셔서 방광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배로 볼 거예요. 네. 네, 안내해 드릴게요. 네. 허솜결님은 일단 2012년도에 한번 복강경으로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통증이 좋아지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하니까 또 2.5cm 근종이 보인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 병원 오셨는데 8cm 하나, 1.7cm 하나 2개가 잡혔어요. 그리고 3월 달에 또 오셨을 때는 2.8cm가 3.5cm로 커졌고, 그리고 안 보이던 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 총 근종 3개, 그리고 빈뇨가 있으셨고, 이분은 또 이제 3개월 전부터 한 달에 2번 생리한 적 있고, 오줌이 자주 마렵고, 진통제 먹을 정도는 아닌데 간헐적으로 배가 아프다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실까봐 재수술을 하기보다는 하이프를 먼저 해보는 걸로 저랑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하이프의 주 타겟은 근종과 성근증이 있는데 가끔 난소낭종도 되냐고 묻는 문의가 있으세요. 근데 난소낭종은 하이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하이프는 쉽게 말해서 물이 아닌 고체, 땅땅한 매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에너지가 집착돼서 치료가 되시고, 갖고 계신 근종 성근증도 이제 폐경도 일종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남포르몬이 안 나오시니까 이제 그 자체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궁을 적출하자 얘기 들으신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상담을 하러 더 오시게 되는 것 같고, 이 다발성 근종들을 컨트롤하고 싶으신 분들, 제일 중요한 건 임산부, 자궁 안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죽겠죠. 그리고 수유하시는 분들은 아직 세모라고 좀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좀 더 모여야 되고, 특히 제왕절개술로 이제 아기를 분만하신 분들은 자궁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낫고 나서 하시는 걸 권하고요. 피부 두께가 5cm가 넘어가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체중을 조금 감량하시고 하이프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재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자 입장에 흉터가 남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빠른 거. 제일 큰 장점은 자궁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프 시술이 있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액을 맡고 있는 솜결 씨. 소액에는 조영제와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솜결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선생님 중에서 김혜경 원장 선생님이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믿음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제가 배초음파로 방광이 충분히 잘 찼는지, 너무 많이 찼으면 오줌을 좀 누시도록 하고요. 이제 덜 찼으면 저희가 수액을 좀 틀어서 방광을 채워서 이제 그 경로에 이제 장이 좀 비켜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사전 조치고, 좌표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는 길 설정, 그렇게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제 에너지가 나가는 시간은 이제 저희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짧으세요. 사이즈가 크시더라도 한 15분 안에 거의 끝나고, 그리고 이제 회복실 모셔서 회복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 시술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뭐 20분 안에 끝나고, 그 좌표 맞추고 에너지 설정하고 이게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프실에 오셔서 다 끝나서 이제 회복실로 나가기까지는 제가 계속 카운트를 해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전 김혜경 원장이 초음파를 통해 방광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술을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시술을 할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하이프실로 이동하는 솜결 씨.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술이 진행되고 석추 마취를 하는 의료진. 솜결 씨가 많이 긴장한 것 같네요. 하지만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생각하며 이겨내봅니다. 복부 초음파로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 후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해 근종 주변의 혈관을 차단하면서 본격적인 시술이 진행됩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에너지 쏘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두나 그게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요. 시술할 때 환자의 불편한 상황 등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환자들은 시술 중에 좀 더 안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단용으로 보는 초음파 에너지 10만 배를 집속을 시켜요. 저희 타겟에. 적당히 50에서 60도로 구우면 세포 자살이 일어나요.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살덩어리를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거죠. 저희 면역 체계들이 그 근종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게 저희가 요리를 해주면 걔들이 그거를 야금야금 먹어서 사이즈가 주는데, 그게 3개월부터 계속적으로 줄어나가거든요. 근종을 이렇게 태워봤을 때 가장 좀 놀란 게 그 근처 애들이 같이 죽어요. 이제 수술을 하면 제일 큰 애를 빼고 사실 작은 애 알알이 박힌 건 찾을 수 없어요. 정상 살들은, 조직들은 혈관이 다 있으니까 에너지를 받아도 옆으로 다 퍼져가 버리는데, 근종은 막에 쌓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쐈을 때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근육층 사이사이에 박혀져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싸그리 층으로 보고 에너지를 주면 그 작은 근종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도 죽어요. 그래서 그런 좀 수술하기는 애매하고 약물 치료에 만약에 좀 잘 안 듣는다 하시면 이렇게 하이프가 아주 그런 조금 이렇게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제거하는데도 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성근증 쪽은 이제 그 하이프 한 방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경과를 보고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든지 그렇게 주사를 같이 쓰든지 의사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 자체 몸 컨디션은 이제 내일 일주일 뒤 이렇게 볼 거고요. 이제 그 근종 자체의 사이즈라든지 증상은 아무래도 여자분이 생리가 나 보셔야 하니까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2개월 뒤 이렇게 이제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로 크기도 재고 증상도 추적하면서 재치료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할 거고요. 하이포 하시고는 2주 정도는 저희가 좀 금하는 게 이렇게 술, 담배, 그 다음에 탕목욕, 부부관계, 과격한 무리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왜냐하면 몸이 아프시지 않도록. 저는 저희 하이포하는 분들한테 그냥 루틴으로 다 이제 비타민 주사나 글루타치온 이런 걸로 이제 그 다음날 일상생활 바로 좀 복귀하시는데 지장이 없이 그렇게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깊은 잠을 못 잤거든요. 새벽에 자꾸 깨서. 이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돼서 양질의 생활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진료를 기다리는 전계원 씨. 몸이 좋아지니 마음마저 여유로워져 얼굴까지 환해 보이네요. 저는 그때 근종이 있다는 얘기는 뭐 복부 초음파에서 알게 됐고요. 근데 증상이 나타났던 거는 배가 많이 아프고 방광이 많이 자극이 돼가지고 소변이 좀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작은 근종이랑 또 제가 다른 뭐 자궁의 성근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생리통이 심하더라고요. 계속 허리도 아팠고. 하이포 시술을 소개받은 거는 사촌 언니가 1년 전쯤에 해부 시술을 했었어요. 굉장히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저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했죠. 안녕하세요. 몸 괜찮으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인유도 좀 발라서 검사 나왔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오름성. 자궁 경부 쪽은 좀 걱정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면역 염색 검사는 나온 대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그때 조금 냉이 좀 노래서 약 쓴 거 그것도 어떤지 보고 이렇게 수술한 자료도 좀 봐드릴게요. 이분은 10cm 정도 작은 근종을 복강경으로 제거를 하신 적이 있고요. 계속 생리통, 허리 통증, 특히 빈뇨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초음파를 보니까 어떤 이전처럼 큰 혹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앞뒤 이제 자궁 근육층 사이에 알알이 좀 박힌 작은 1cm 미만 이제 근종들도 보이고 자궁 벽 자체도 좀 두꺼우시고, 그러니까 성근증도 같이 있는 그런 경우셨고요. 폐경 되실 때까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으셔서 그 전에 이제 다시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도록 그런 작은 근종 씨앗들과 이제 성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포 시술을 이제 하시는 경우입니다. 네. 자궁 성근증은 근종이랑 사실 증상은 똑같아요. 이게 월경 가다, 월경통, 그 다음에 빈뇨, 이제 허리 통증, 그 다음에 간헐적 복통, 그 다음 부정출혈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초음파로 보면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근종은 이렇게 예쁘게 캡슐에 좀 쌓여 있고 경계가 좀 뚜렷한데 성근증은 이렇게 캡슐이 없어요. 그리고 성근증은 사실은 제대로 된 수술적 치료는 자궁 자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자궁은 커지는데 한계가 없는 장기예요. 임신하셨을 때 보셨지만 자궁은 거의 횡격막까지 크기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근육 덩어리 장기라서 성근증이 일어났을 때 자궁이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궁 성근증 좀 끼가 보일 때 그때 좀 일찍 약물 치료를 시작하거나 이제 시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항체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하이프나 그렇게 수술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직접적인 난임 원인은 아닌데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입률도 좀 더 떨어진다고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 20대 때 건강하고 약간 그런 소견이 있을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방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종, 성근증 둘 다 하이프로 이제 완화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근종은 한 방에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 성근증은 솔직히 한 방에 잘 죽지는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이포 플러스 약물 치료가 저는 제일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까만 점들이 확실히 없어진 거. 이건 이전에 수술한 자리. 그거랑 이거는 아물고 있는 자리라서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일부러 안 쌌고요. 이쪽 라인을 타겟으로 쌌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 지금은 이제 질량만 좀 잡으면 되겠는데 그
요거는 한 알이 한 1,000원 좀 넘어요. 임산부님들 쓰시는 건데 얘를 까면 얘는 조금 까끌까끌해요. 근데 넣을만 하실 거예요. 이게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걸 잡고 자기 전에 지레 2번째 손가락 끝까지 밀어놓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거 6개 다 쓸게요. 네. 6개 다 넣으셨는데 팬티에 좀 누렇다 하시면 소독만 좀 하러 와주세요. 네, 그때는 다음번은 제가 약 쓸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초음파 봤을 때 제일 기쁜 게 저 알알이 박혀있던 그런 근종 씨앗들이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네. 정견님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좀 빠르셔서 솔직히 질출혈도 전혀 없으셨고, 그래서 질염이 좀 있는 거는 하이퍼 하시고 나서 바로 항생제 질염 이제 항생제를 쓰기보다는 질정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생제를 이제 쓸데없이 많이 쓰진 않는 편이라서 질정제로 지금 조절하는 그 정도가 다고, 지금 이제 앞으로 몇 달 뒤 경과를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증을 치료하면서 작은 근종도 같이 치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에너지를 주면서 그 근종 씨앗들도 지금 제가 초음파 봐서도 그렇고 같이 이제 치료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리통하고 빈뇨가 있었는데 그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냥 더 이상은 뭐 자궁이 이상 없이 회복 잘 되어서 그냥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좋죠. 생리통도 좀 없어지면 좋고요. 이나영 씨는 오늘 시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아랫배 복통으로 병원을 와서 자궁 뒤쪽에 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오늘 시술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저 예전에 자궁 근종으로 월경통이 좀 심했고 잦은 복부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검진받게 됐어요. 엄청 긴장은 되고요. 제가 자궁 근종이 있었을 때 수술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부담스러웠었는데 지금 뭐 비수술적인 하이프 시술을 하면 통증도 덜 할 거고 또 제가 건강상으로 근종 같은 거는 가지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처럼 완전히 혹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가해서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시술이에요. 시술 당일은 자궁 쪽으로 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열려요. 그래서 질출혈이 이제 뜨문뜨문 1, 2주는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제 깨끗한 것 같아도 이제 라이너 정도는 대주시는 게 좋고, 이제 하이프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 없는 걸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해 보니까 12로 좀 낮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올려놓는 게 좋아서 저희가 오늘 시술에 비타민 D 주사를 알아서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 좀 긴장되실 건데 저희가 바로 의료진이 바로 옆에 붙어서 불편한 것들 다 좀 얘기를 듣고 거기 맞춰서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2019년도에 이제 피임도 원하시고 이제 근종 조절을 위해서 이제 그 호르몬 루프를 넣으신 상태였고요.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심하진 않는데 간헐적으로 하복통이 있으시고 보니까 자궁 뒤쪽 벽에 작은 근종들이 이제 또 알알이 박혀져 계신데 그 중에 제일 좀 큰 게 좀 깊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전혀 표가 나지 않고 안에 다 박혀 있는 근종이라서 이렇게 이제 그 증상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그 뒤쪽 면에 이제 하이프 시술을 하기로 이제 하셨던 분입니다. 제일 깊이 박혀져 있고 그 크기가 이제 제일 큰 근종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들어갈 예정이고, 그 주변에 이제 아주 가까이 붙어져 있는 1cm도 안 되는 작은 근종들은 같이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치료 효과를 같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 타겟은 하나를 잡았지만 옆에 작은 근종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크기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시술을 기다린다고 했던 이나영 씨. 본격적인 시술이 시작되자 조금은 긴장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김혜경 원장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에너지가 가해지는데요. 열로 인해 약간의 뜨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라 하니 나영 씨 걱정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저도 조금 더 정기검진 받으면서 더 건강한 여성이 되도록 기대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노력하고 운동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프 시술 후 검진을 받고 있는 김소영 씨는 지속적인 생리통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근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이프 시술 후 그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술 전에는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그 기간 되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조금 심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이 혹이 근종이 커져가지고 수술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많이 컸었어요. 근데 이제 시술을 받고 통증도 없이 바로 당일 이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한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당일 바로 움직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 신기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궁근종이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요. 몸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뭐 피 좀 비치거나 이제 다리 저린다든지 뭐 아랫배 아프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출혈도 전혀 없었고. 저희를 제일 괴롭히던 2.9cm 그 안에 꽉 박혀있던 그 깊은 근종, 걔랑 그 바로 아래 쪼매난 이제 저희가 시술할 필요 없어서 놔둔 애가 있거든요. 걔랑 이제 초음파를 보면 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요 이제 첫 생리 이제 하시고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까지는 생리 때 양이 오히려 좀 많거나 오히려 적거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3개월쯤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 3D로 부피 재놓은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김소윤 양은 일단 이제 생리통이랑 허리 통증이 심하셨고요. 3cm 가까운 근종인데 굉장히 깊이 있으셨어요. 거의 자궁 가운데.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였고요. 그러니까 내막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배로 접근하기에는 자궁 자체를 적출하는 쪽으로 수술이 가야 되는 그런 경우라서 자궁 적출하지 않고 요 근종을 좀 이제 조절해 볼 목적으로 하이프를 하셨고, 이분도 이제 큰 근종 주변에 좀 씨앗들이 있는 그런 상태셨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통이 제일 심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경 가다도 이미 있으신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부피 평가를 하는 건 3개월 후부터가 맞지만 김소영님은 에너지가 잘 들어가서 초음파로 지금 보더라도 표가 나는 에너지를 받은 제일 큰 근종은 이제 하얗고 검게 이렇게 초음파로도 표시가 나게 에너지가 좀 모양이 바뀌어져 있고요. 저게 이제 사이즈가 제가 보기에 한 반 이상은 주실 걸로. 그래서 내막을 밀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수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생리통과 허리 통증이 어떤지를 보고 약물 치료를 병합할지 아니면 저걸 한 번 더 시술을 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를 이제 제가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생활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이제 조금 해소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매번 내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산부인과를 1, 2년마다는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타이밍은 생리 직후에 오시면 저희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제일 잘 검진해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암들이 초기에 발견했을 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고, 성근증 근종을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수술로 넘어가시기 전에 생활습관 교정, 약물,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이프라는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생리에 관련된 사인이 왔을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와서 이제 초기에 진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주요 램프에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것, 바로 차에 연료가 떨어졌다고 경고를 하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의 몸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깜빡깜빡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이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돌아보는 여유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숨기고만 있었던 여성 질환, 당당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